김현정 세무사입니다. 주변에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나는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괜찮은데 회계는 잘 몰라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신규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분들을 위해서도 간단하게 알아야 하는 회계 지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자가 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회계 정보를 살펴보는 방법. 세 번째, 회계는 재무제표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재무제표 구성 요소와 그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경영자가 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은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재무 활동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투자 활동은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업 활동은 수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거래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거래를 기업 간 약속된 방식으로 기록, 정리하고 요약하여서 보고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가 기업 경영을 통해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면 그 회계 정보를 자유롭게 이해하고 관련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나 신규 투자, 그리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 같은 경우는 회사가 급여를 잘 줄 수 있는지, 다니는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회계 정보를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내가 투자금을 유치할 때 어떠한 근거로 그것을 판단할 것인지를 정보를 얻는 것이 회계 정보이고요. 금융기관이 그 기업의 자금을 대여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은 과세소득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정보를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 정보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요? 회계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적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 그리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인 자본금의 변동 내역을 기록하는 자본변동표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재무제표는 아까 4가지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재무상태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표시해주는 표인데요. 보통 사업연도 말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자산, 부채, 자본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가치가 있는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현금이라든지 예금,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치물이고요. 또 반면에 형태가 없는 특허권이라든지 영어권이라든지 형태가 없는 식으로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부채인데요. 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금전적인 의무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는 금융채무, 그리고 누가 차입을 해주면 차입금, 거래처에 물건 대금을 줘야 되는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미래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부채 항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순자산의 경우 자본금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은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오픈했을 때 기본 씨앗이 되는 자본금과 그동안의 경영 성과가 쌓여서 잉여금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상단에 보면은 12월 31일 현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산 항목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가치물이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계정과목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부채를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부채도 그 성격에 맞추어서 계정 과목별로 그 합계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를 차감하고 나면 자본이 남습니다. 자본은 씨앗이 되는 자본금과 이익이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서 그 잉여금으로 표시를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재무상태표인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큰 차이가 아까 재무상태표와 달리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일정한 기간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와 달리 손익계산서는 어떠한 기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이 어떠한지 경영성과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매출액이 위에 표시가 되죠. 매출액이 표시가 되고 그 매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매출 원가 항목이 바로 밑에 표시가 됩니다. 매출이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 매출 원가이고 제조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로 표시가 되게 되고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매출 원가 항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 나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팔기에 걸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차감하는 항목이 영업이익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영업이익의 기업에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 외에 영업과 관련 없는 잡이익이라든지 잡손실이라든지 영업의 손익을 가산하게 되면은 소득세를 내기 전에 이익이 계상이 됩니다. 거기에 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비로소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은 좀 전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자본 항목에 들어가서 자본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현금흐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기업의 경영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흐름표가 이 세 가지 활동별로 현금의 흐름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당기순이익에서 현금이 이동이 없는 손익을 가감해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변동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금융상품, 지분상품의 투자로 구분되어서 이 투자활동에 어떠한 현금 유출입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투자자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을 받는다든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는 현금 흐름을 나타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하여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총 현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표입니다. 다음으로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본금은 처음에 기초가 되는 씨앗이 되는 자금을 말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자금에 기업의 손익을 통한 경영성과가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었던 당기순이익이 자본변동표로 넘어오면서 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되어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이 가거나 그래서 잉여금을 배분하는 기록도 확인이 되는데요. 주주들에게 배당 절차를 통해서 현금이 유출되는 경우 자본변동표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려운 회계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회계 정보라는 것은 표부터 좀 딱딱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여성 경영인들이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투자를 유치해서 원하는 방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영 정보와 회계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목적에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